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볼까요 오늘은? 오늘 뭐 봐야 될까요? 오늘 급락한 종목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사실 오늘 네, 앞부분에 펄어비스를 넣었다가 맞아요. 이걸 해 마라 하고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또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네. 뭐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무리 이제 게임스컴이 내일 개막을 하고 이에 따른 세론이 나왔다고 하지만 좀 생각보다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장중에 12%까지 빠졌잖아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6.8까지 낙폭 어느 정도 회복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패야 돼? 하는 이런 우려감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이야? 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24%까지 빠지고 계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고 나면 10몇 % 빠지고 이런 게 참 요즘 시장의 좀 슬픈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시는 네.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좀 뭐랄까. 안 그래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이제 코스알엑스를 5월달에 연결 편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맞을 수도 있다는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오늘 펄어비스 맞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에 따라서 인게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이런 게임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알았어, 됐고 그래서 언제 출시할 건데 즉 언제 출시할 건지에 대한 이런 그 사람들의 가려움, 궁금증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하락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그래 너희 게임성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내년 여름에 출시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공식적으로 그에 따른 답변 자체를 미뤘죠. 올 하반기에 진행될 프로모션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 자체를 진행을 해서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부분이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VI 걸렸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장중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사실 게임성만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기대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오늘의 주가 반응은 좀 너무 과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기대작이라고 한들 주가가 흔들리면 수급적으로도 같이 우르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게임스컴에서 어떤 반응일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피거즈 공개를 네. 했었을 때 네오이즈가 상당히 주가 상태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기대했었던 부분 자체도 펄어비스도 이제 네오이즈 피거즈처럼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한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적자 났어요. 2분기에도 58억 적자 나면서 이에 따른 개발비 그러면서 이제 프로모션 비용 이게 상당 부분 들어갔었고 3분기 4분기 추정치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즉 계속 적자는 이어지는데 이 적자를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게 2019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지났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기대감만 있었던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 인게임 영상 30분 오케이. 근데 언제 출시할 건지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오늘 주가 하락 자체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피해거짓이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되고 주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공개일 되고 나서는 급락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눈높이 자체가 너무 높았었죠. 아무래도 이런 피어거시스 장르가 다크 소울 장르였고 그 비교 피어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엘든링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쪽과 1대1로 그 1000만 카피가 넘게 팔린 작품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200만 카피, 300만 카피 뭐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그에 따른 실적 자체는 물론 트리플 A 게임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했었지만 네. 그만큼이 못 나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감이 좀 뭐랄까 숫자가 깨지면서 하락하는 부분이 같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주에 대해서도 실적 잘 나온 종목도 좀 봐야 된다라면서 잘 갔던 게 뭐 크래프톤이었고 네네. 실적 발표 전날 그 날짜부터 빠졌던 게 시프트업입니다. 네. 전반적인 실적 리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게임사 제가 이렇게 쭉 한 10개 게임사 이상을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 왔는데 리포트 써오셨어요? 제가 일일이 엑셀로 하나하나 숫작업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숫자 일일이 쳐넣으면서 네. 제가 왜냐하면 이거 좀 매크로 이런 것들 잘 못 다루거든요. 엑셀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네. 그래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네. 그 10개 게임사 이상을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1등 기업은 크래프톤이었어요. 승자는 크래프톤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프트업
데브 시스터즈, 넷마블 이러한 종목들이 탑라인, 즉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성장을 했던 부분 자체가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게임사가 대략 한 15개 이상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상장사 15개 이상 중에서 1위부터 4위는 크래프톤, 시프트업, 데브 시스터즈, 넷마블 순 이 정도 순이었고 그 안에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는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어요. 8.4% 정도. 아무래도 데브 시스터즈는 우리가 쿠키런 관련된 이런 신작 IP가 지난 분기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성장이 매출액 단에서는 좀 나타났구나. 그럼 이걸 제외하고 나면 딱 세 종목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시프트업, 그리고 넷마블. 그 중에서 가장 의외였던 게 넷마블이었어요. 넷마블이 얘가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지?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넷마블이 실적 잘 나왔던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항상 쇼크만 났었지. 이번에 넷마블이 매출 7,821억에 영업이익 1,112억 기록을 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무려 2,900% 무려 30배 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넷마블은 신작이었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흥행에 성공을 했다. 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초기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이런 부분을 우리가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넷마블은 약간은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숫자로서 증명해냈던 가장 딱 한 종목은 결국 크래프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 7,070억, 매출이 7,000억에 넘겼고 영업이익 3,300억 기록을 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핵심 IP, 배틀그라운드 이 부분 원게임 리스크가 있지만 숫자로서 증명해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이번 게임스컴에서도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다크앤다크 모바일 그리고 인생 시뮬레이션이죠. 인조이 뭐 심즈랑 비슷한 게임인데 네.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두 작을 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실적으로서는 딱 한 종목 크래프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 면에서는 크래프톤 하나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NC소프트가 주가가 좀 움직였었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10년을 투자했던 스로넨 리버티 뭐 공개 일자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탈 리니지 하겠다라면서 10년을 투자해서 지금 공개를 합니다. 저 이거 공개한다는 얘기를 몇 년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스로넨 리버티가 TL이잖아요. 네. 원래 프로젝트 TL이었었잖아요. 이게 더 리니지 약자다. 뭐 이런 그 소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런 혹평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리니지 라이크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유저들 가차 뽑기를 통해서 돈을 뽑아먹는 구조 이런 부분이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는 이런 비판을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클로즈 베타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베타 버전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는 결국은 리니지 라이크와 거의 뭐 탈피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출시 분명히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이번에 실적이 쇼크가 났는데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영업이익이 88억 나왔어요. 매출액이 3,688억인데 게임사가 OPM이 얼마죠?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75% 4분의 3이 감소를 한 그런 수치예요. 네. 더 이상 이제 리니지 M, 리니지 2M 뭐 이런 리니지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숫자로서 증명이 된 거고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TL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즉 TL 자체가 확실하게 성공을 해줘야 그 다음 NC소프트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는 NC소프트 미래는 미지수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쉽지 않습니다. NC소프트가 사실 10년을 투자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스컴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게임스컴에서 좀 공개되는 작품들을 정리를 해보면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라든지 넥슨까지 쭉 아마존 게임즈 해서 아마존 게임즈는 NC소프트죠. 요 중에서 가장 좀 기대되는 건 어떤 건지. 일단은 사람들 그 기대감은 있는데요. 네. 첫 단추를 펄어비스가 끼웠잖아요. 인게임 영상. 저도 인게임 영상을 봤어요. 게임을 네. 하진 않는데 네. 워낙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인게임 영상을 했고 이게 하얀불 보스 잡는 인게임 영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도 전 그냥 계속 머릿속에 궁금했던 게 설인이에요. 설인. 설인. 그러다 보니까 네. 털은 하얀색인데 뿔은 갈색이거든요. 아, 설인. 설인.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구려서. 근데 왜 하얀불 보스일까?
이것만 계속 궁금했어요. 뿌리 그래픽도 좋고 갈색인데. 되게 좋은데 뿌리 갈색인데 하얀 뿔 보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첫 공개를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시장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면서 즉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공개를 하게 되는데 첫 단추를 좀 잘못 깨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기대가 되는 쪽은 저는 사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 뭐 이런 부분 좀 기대를 하면서 크래프톤 체크를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IP 신작이죠. IP를 가지고 신작 퍼스트 버서커 이 부분이 넥슨 쪽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대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얼마 전에 출자를 했죠. 하이브 네. IM 즉 게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2분기 실적 솔직히 말해서 좀 잘 안 나왔던 원흉이 하이브 IM 쪽에 들어가는 프로모션 비용이긴 했었는데 이쪽에 대한 이제 그 던전 스토커즈 관련된 게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저는 크래프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하나 IP만을 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벌어서 A소프트를 뛰어넘어서 확실하게 1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크앤다커가 붙는다. 그리고 이제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와 비슷한 이제 인조이 이 부분까지 새로 붙게 된다면 IP 하나에서 이제 IP 세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돈 벌었던 거 가지고 역시 중소형 스튜디오에 열심히 지분 투자하고 뿌려놨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임사는 결국 크래프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지금 원게임으로 이렇게 돈을 벌었고 신작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신작이 반응이 안 좋으면 펄어비스처럼 공개를 했는데 주가 급락 나오면? 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 2019년. 그렇죠. 오래됐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다크앤다크가 올해부터 이제 얘기가 되긴 하지만 그만큼은 기대치는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네. 즉 검은 사막 가지고 지금 펄어비스가 계속해서 원 게임 이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붉은 사막 얘기를 한 게 벌써 5년 전이에요. 2019년.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 그리고 도깨비 우리가 메타버스 2021년 얘기했었는데 그때 얘기했었던 부분 아직까지 얘기도 없잖아요. 즉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기업에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기업과 아예 이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전력 투구했지만 출시일 자체도 미장인 게임과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출시일 미정인 게임이라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아픈데. 아파요 저도. 사실 게임스컴이 물론 오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재료 소멸로 해석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뭔가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 거치 효과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붉은 사막 그걸 기대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셀온 뉴스, 즉 세론이 나올 가능성 자체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이벤트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고가 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3분기 이후를 바라보면서 또 매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을 할 때 차기 주도 섹터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이오잖아요.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는 또 게임주가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 이제 가격적인 전략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크래프톤이 그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타깃 프라이스 TP가 거의 한 49만 원까지 50만 원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데 시장 빠질 때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바이오도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오히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장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차기 주도 섹터로서 면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놓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래프톤이 현 시점에서 만약에 게임스컴 이슈로 인해서 셀온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담게 된다면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 20% 정도 업사이드를 갖는 대략 한 40만 원까지 전 체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로는 대략 정률적으로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보게 된다면 한 30만 원 지금 추세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이죠.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되면 성장주 갈 거다 그러면서 바이오
바이오, 게임주 이런 거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잖아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종목들 일부만 움직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게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사야 된다. 그러면 크랩톤 사실래요? NC소프트 사실래요? 아, 크래프톤이요. 답은 나왔습니다. 즉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따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종목들이 다 끌어올리기에는 그만큼의 유동성과 지금 주도 섹터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주도 섹터가 이제 대장주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2021년은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이죠. 3개월 만에 10배 갔으니까 대장이 나온 이후에 그에 따른 낙수 효과로 인해서 다른 종목까지 바스켓으로 다 같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은 아니니까 숫자가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 그 안에서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크랩톤을 1번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도 아쉬우니까 뭐 한두 종목 더 사고 싶다 그러면 10톱 정도? 그 정도 끼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게임주는 IP 하나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크래프톤을 보면서 오늘도 또 느낍니다. 크래프톤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